어린 소녀가 엄마 무덤 앞에 서서 엄마 무덤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걸음으로 옆 무덤으로 가서 국화 2송이를 꺾어 엄마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그리고 다친 손으로 무덤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행동으로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에요. 흙을 파고 나서는 엄마 무덤에 기대어 울었어요. 어린 소녀는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인생에서 꼭 봐야 할 감동적인 영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울고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199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화 작은 불행기예요. 영화에서 위도 시위소 역을 맡은 배우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영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어린 리사는 아직 손가락 빨기를 좋아하는 나이였고 팔에는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리사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가 불행히도 사고를 당했어요. 아빠는 리사의 깁스에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서 리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동시에 엄마가 크게 다쳐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꾸짖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익숙한 길에서 실수를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리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며 말했다. 자신과 어머니가 동시에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만 마법 거울을 타고 사라져버렸고 아버지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본 후 슬픔에 잠겨 리사를 어깨에 꼭 껴안았다. 그는 리사에게 침을 뱉고 맹세하며 잘 살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애원했다. 리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대로 했고 아버지는 리사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죽음은 생소한 개념일 뿐이었다. 리사는 어머니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만 생각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떻게? 아빠? 아직 어린 딸을 보며 아버지는 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리사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다. 리사의 장례식에서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리사는 아직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촌 형이 리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 마, 엄마가 밥 해줄 거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잠들 거야. 애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가야 했다. 리사는 집에 남았다. 작은 고모가 돌봐주었다. 그러나 헤어질 때 리사는 차 문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풀어 리사에게 주었다. 나를 그리워할 때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어봐. 그건 내 심장 소리야. 내가 항상 너 곁에 있다는 증거야. 리사는 아버지에게 테디베어를 선물하며 아버지를 대신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엄마의 떠남은 마치 긴 작별 인사 같았고 리사에게는 그 빈자리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랐다. 그렇게 엄마를 잃은 소녀는 샤오구의 집에 살게 되었고 그녀는 매일 밤 엄마를 꿈꿨다. 엄마는 무지개 빛깔소와 양, 붉은 성이 있는 곳에 살았고 밤에는 엄마와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잤으며 낮에는 이곳에 살았다. 참 시적인 꿈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후로는 엄마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그녀는 샤오구에게 물었고 샤오구는 엄마가 매일 밤 너를 보러 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엄마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샤오구는 내 엄마가 다시 너를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어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샤오구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로 리사는 엄마가 꼭 살아날 거라고 믿었고 매일 뜰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당 언니가 놀러 오라고 해도 리사는 거절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끔 엄마에게 속삭이기도 했어요. 리사는 엄마가 누군가가 방해하는 걸 싫어해서 당 오빠와 당 언니를 떠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구는 리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다시 한번 가슴 아픈 현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Si elle vient voir. Jésus, il est venu. Et les autres gens, quand ils sont morts, ils reviennent pas pour de vrai. Mais moi, je peux voler pour de vrai. Elle t'entend, elle te voit, et elle t'aime toujours. Mais elle peut pas venir. Ça, je le sais. 리사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리사는 몰래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가 화가 난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리사는 온갖 재료들을 모았어요. 리사는 이것들을 엄마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황무지에 높이 쌓인 돌 위에 서서 선물을 높이 들고 소리내어 부활 주문을 외웠어요. 리사는 계속 방향을 바꿔가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엄마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노력과 실망은 볼 때마다 마음 아팠다.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달려왔고 리사를 강제로 붙잡아 심하게 꾸짖었다.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리사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계속 뒤로 물러났고 아버지가 다시 그녀를 붙잡자 내 엄마는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러다 너 미쳐버릴 거야? 하지만 엄마만 돌아온다면 미쳐도 괜찮아. 하지만 리사는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돌아갔다. 그 후로는 사촌형과 언니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지냈다. 리사가 마침내 그림자를 벗어난 것 같았지만 바로 그날 한 친구가 자신이 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에 그녀의 희망은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그 친구에게 신의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신의 딸이 되려면 3가지 시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용암으로 가득 찬 땅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이 당신이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리사는 금세 첫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신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Tu sais que ma maman est morte. Parce que je avec toi. Et je veux parler avec ma maman. J'ai essayé, je n'ai pas pu. Elle m'a jamais répondu. Je lui ai dit de me parler. 기도를 마친 리사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으로는 엄마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T'as vu maman? Je parle au Dieu Tout-Puissant. Je fais des gros bisous. 마지막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 공기를 향해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리사는 선생님께 몸이 안 좋다고 결석을 신청했다. 기숙사에 도착해 문을 잠그자 다시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Puissant. J'espère que tu as dit à maman que j'ai fait une prière. C'était une prière pour toi et aussi pour moi. Ça va. J'attends son lit. Comme ça, c'est un secret. Personne ne verra. C'est ma deuxième prière. Je suis très contente. Merci Dieu. 리사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기도는 여전히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친구는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며 어둠의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리사는 마지막 도전을 받아들였고 사촌 오빠와 언니는 리사를 상자에 담았다. 안에 5분만 있으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하지만 2분도 채 되지 않아 사촌 오빠와 언니는 리사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상자를 열며 이미 5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리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어떤 소년이 리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아이가 너무 나빠서 그렇다며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했다. 억울한 리사는 최선을 다해 변명했지만 어른들은 모두 어머니의 죽음은 사실이라고 말했고 정말 리사가 나쁜 아이였을까? 소년의 의심.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리사의 가슴을 찔렀다. 밤이 깊어지자 리사는 사촌 언니의 침대에 올라가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리사를 껴안아 주었고 어머니 몸에서 달콤한 사탕 냄새가 났다고 말하며 사촌 언니에게도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사촌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도 리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고집센 리사는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학교를 떠났다. 울창한 숲을 지나고 자갈이 깔린 길을 걸어갔다. 황량한 산길을 넘어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걸었는지 알지 못했고 절망에 찬 채 어머니의 무덤 앞에 도착하여 어머니 무덤에 꽃을 꽂았다. 그렇게 어머니의 묘비 옆에 앉아 멍하니 검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무덤 위 흙을 헤치며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 아마도 리사의 진실된 행동이 하늘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이 순간 어머니가 정말로 나타났다. 리사는 기쁨에 찬잡고 더러운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어루만졌다. 리사는 너무나 두려웠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온몸으로 어머니의 늦은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어머니는 리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는 다 컸으니 매일 울면 안 돼. 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어야 해. 앞으로 세상을 용감하게 마주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사는 좀 추웠다. 어머니는 리사에게 자신의 빨간색 스웨터를 입혀주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리사는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이별의 시간은 다가왔다. Si, je suis quand même un petit peu. 그 말을 듣자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리사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도 슬프지 않아. 이제 가거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 눈물을 참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사이 리사는 수없이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석양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리사는 텅 빈 풀밭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때 아버지가 리사를 찾았다. 딸이 걱정되어서였지만 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아마도 리사는 아직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며 리사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Elle m'a dit d'apprendre d'être 따뜻한 영화 속에 비춰지는 진실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밝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춘다. 삶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별의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 이 힘든 순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행복을 잊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즐기도록 일깨워주는 거죠. 슬픔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친구들이 리사처럼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낙관적인 태도로 삶의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